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 책 사랑방입니다. 유튜브 나도 해볼까? 얼렁뚱땅 크리에이터. 글 최영미, 그림 지영이, 출판사 지학사 아르볼.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책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선생님도 역시 크리에이터. 유튜브 뭘까요? 크리에이터란 뭘까요? 우리 한번 책 속으로 같이 여행 떠나봐요. 이 책의 차례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그게 뭔데? 유튜브는 다음 네이버랑 뭐가 다를까? 나도 궁금해.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연예인의 차이점은 뭘까? 유튜브 채널 만들기, 1인 방송을 한다는 것, 구독자 수가 의미하는 것, 라이브 방송이란 또 뭘까? 약속은 언제나 중요해. 성공한 크리에이터들, 유튜브에도 예절이 필요하대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꾸준히 컨텐츠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라이브 방송을 위한 준비, 편집 프로그램 활용하기까지,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유튜브를 제대로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책에는 나와 있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친구들이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선생님보다도 더 잘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튜브란 뭘까요? 친구들 모두 한 번쯤은 유튜브에 대해 들어보았을 거예요. 요즘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을 묻는 조사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니까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인 유튜브는 무엇일까요? 유튜브는 당신과 튜브, 브라운관, 텔레비전이 합쳐진 단어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골라보는 텔레비전이라는 뜻이에요. 유튜브는 2005년 미국에서 처음 선을 보인 인터넷 사이트예요. 스티브 첸, 체드 헐리, 자베드 카림이라는 3명의 젊은 친구들이 동영상을 올리고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동영상 공유 사이트랍니다. 세 친구는 처음에 데이트 주선 사이트로 유튜브를 만들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자신의 성별을 올리고 자신이 찾고 싶은 성별과 나이를 선택하면 유튜브가 적절한 데이트 상대를 찾아 주도록 만들었던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유튜브를 데이트 사이트 대신 자신의 친구나 반려동물 혹은 재미있는 장면들이 담긴 영상을 올려놓고 시청하는 것으로 이용했어요. 이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짧은 시간 혹은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죠.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 영상은 바로 광고 영상이었다고 해요. 유튜브의 가능성을 알아본 구글에서 2006년 10월 16억 5천만 달러의 인수에 지금같이 성장하게 되었어요. 3명의 친구가 허름한 차고에서 1150달러라는 작은 돈으로 창업을 시작한 지 2년도 안 되어 일어난 일이죠. 무척 놀랍죠?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공식적으로 유튜브 서비스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선생님하고 크리에이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봐요. 유튜브는 다음 네이버랑 뭐가 다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시작 화면으로 사용하는 다음 네이버와 유튜브는 어떻게 다를까요? 다음과 네이버를 가리켜 우리는 검색 엔진 혹은 포털 사이트라고 해요. 포털 사이트는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했을 때 처음 들어가게 되는 사이트를 말해요. 처음에는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포털 사이트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1995년에 만들어졌고 네이버는 1999년에 만들어졌죠.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다음과 네이버 역시 놀랄 만큼 성장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다음이나 네이버에 접속해 이메일을 주고받기도 하고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기도 한답니다.
또한 이런 포털 사이트 덕분에 발로 뛰지 않고 간단한 클릭만으로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렇다면 다음이나 네이버가 유튜브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유튜브는 그 자체를 검색 엔진 혹은 포털 사이트라고 부르지 않아요. 검색 엔진 혹은 포털 사이트의 하나인 구글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죠. 유튜브는 자신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내 작업 영역을 만들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랍니다.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도 다르고요. 구독자는 채널에 업로드되는 동영상 정보를 받아보는 사람을 말해요. 물론 네이버 블로그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영향력 있는 파워 블로거가 되면 여러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기도 해요. 하지만 글이나 사진, 음악 등을 올리는 블로그와 동영상을 올리는 유튜브는 다른 점이 많답니다. 유튜브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다르죠. 유튜브 크리에이터란 무엇일까요?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또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에 자신의 채널을 열고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사람을 말해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렇다면 먼저 크리에이터가 무슨 뜻인지 알아볼게요. 크리에이터란 영어 단어 크리에이터에서 온 말인데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면 창조자, 창작자, 조물주 등으로 나와요. 처음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쓴 곳은 광고 분야였어요. 새로운 광고를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이 말이 점점 더 넓게 사용되면서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는 사람들을 가리켜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옷이나 제품 등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 광고에 쓰는 글을 짓는 카피라이터,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포토그래퍼,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노래를 만드는 작곡가 등과 같이 자신의 분야에서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는 사람을 일컬어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게 된 거죠. 유튜브에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영상을 창작해 일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것이랍니다. 다른 말로 유튜버라고도 해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연예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유튜브 영상 속 크리에이터를 보면 연예인이 떠오르기도 해요. 물론 크리에이터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연예인처럼 연기를 하거나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비슷하거든요. 또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연예인이 비슷하죠. 하지만 우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연예인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작가가 쓴 대본에 따라 연출자의 지시를 받고 연기하는 연기자나 만들어진 무대에 나가 노래를 하는 가수와는 분명 다르거든요. 먼저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만든 영상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이 달라요. 연예인은 혼자 영상 혹은 방송을 만들 수 없거든요. 보통의 방송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그만큼 제작비도 많이 든답니다. 하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혼자 혹은 적은 인원, 적은 비용으로 방송을 만들죠. 또한 연예인은 누군가에 출연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방송을 하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만들고 출연할 영상을 스스로 결정하죠. 또 다른 점은 연예인은 방송에 출연하는 출연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면서 그 외 광고를 찍어 수입을 얻기도 하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경우 자신의 채널에 생기는 광고 수익이 수입원이 된답니다. 연예인 중에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점점 많아지는 추세예요. 방송에서는 다 보여주기 힘든 자신의 매력이나 장점을 유튜브를 통해 보여주려는 사람들도 있고 혼자 방송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이해되셨나요? 우리 유튜브 채널 한번 만들어 볼까요? 구글의 회원을 가입한 후 로그인하면 유튜브에 접속할 수 있어요.
유튜브에는 수많은 채널이 존재한답니다. 유튜브에서 말하는 채널은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고르는 채널과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유튜브 채널은 크리에이터가 자신이 만든 영상을 올려두는 곳이죠. 구글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튜브에 접속해 채널을 만들어 자신이 만든 영상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답니다. 하지만 채널을 가진 모든 사람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건 아니에요. 채널은 있지만 동영상을 올리거나 방송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많거든요. 자신의 채널로 방송을 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채널의 성격이나 이미지에 맞게 직접 배경화면을 꾸밀 수 있어요. 이때 사진 등을 보정하는 포토샵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다루면 더 멋지게 꾸밀 수 있죠.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채널의 이름을 그 성격이 확실히 나타나도록 지을 수도 있어요.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멋진 이름으로 자신과 자신이 운영하는 방송을 드러내고 있답니다. 자신이 지은 채널의 이름이 브랜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할 방송의 성격과 이미지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고민해서 짓는 것이 좋겠죠? 1인 방송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튜브를 한다거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된다는 것은 곧 1인 방송을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다면 1인 방송은 무엇일까요? 바로 개인이 중심이 되어 방송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에서 보는 방송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거죠. 하지만 1인 방송은 이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죠. 물론 방송국에서 만들어낸 방송과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들어가는 제작비와 노동력, 사용하는 장비 자체가 다르니까요. 대신 1인 방송은 개인의 상상력, 창의력, 아이디어에 기대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된답니다. 방송국에서 만드는 프로그램과 달리 1인 방송 프로그램은 길이가 짧은 것도 많아요. 유튜브에 접속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볼 수 있는 방송도 많거든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거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짧은 시간 동안 볼 수 있는 방송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가 처음 시작된 초창기에 만들어진 영상들을 보면 이런 걸 방송이라 불러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단한 내용들도 많아요. 사람들이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것들도 많죠. 하지만 1인 방송을 하는 사람, 1인 방송을 보고 즐기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그 내용과 수준이 점점 좋아지고 있답니다. 사실 유튜브의 성공은 스마트폰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스마트폰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스마트폰의 사용이 늘면서 사람들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동영상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1인 방송은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약간의 장비와 프로그램을 익히면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쉽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방송국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의 질이나 내용을 심의하는 기관이 있듯 많은 사람이 보는 방송은 갖춰야 할 요건들이 있거든요. 또한 엄청나게 쏟아지는 수많은 1인 방송 중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방송이 되려면 방송을 만드는 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구독자 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명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구독자 수가 많다는 거죠. 방송국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청률이 얼만큼 나왔는지 신경을 쓰는 것처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자신의 채널을 구독하는 구독자가 얼마인가에 따라 신경을 쓴답니다. 유튜브 자체에서도 그렇고요.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유튜브에서 버튼을 준다고 해요. 실버 버튼은 구독자 수가 10만 명일 때, 골드 버튼은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일 때, 다이아몬드 버튼은 구독자 수가 1000만 명일 때, 루비 버튼은 구독자 수가 5천만 명일 때 받을 수 있대요.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버튼은 유튜브 재생 버튼 모양인데 반해 루비 버튼은
모양과 색깔이 정해져 있지 않고 받는 사람에 맞게 디자인돼요. 구독자 수가 5천만 명이 넘는 것은 아주 힘들고 드문 일이기 때문이죠. 유튜브는 구독자 수가 처음으로 5천만 명을 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퓨디파이에게 루비색 기념 버튼을 만들어서 증정했는데 이 때문에 루비 버튼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왜 구독자 수가 중요할까요? 방송국에서 만든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을수록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그 프로그램의 광고 수익이 많아지는 것과 비슷해요. 구독자 수가 많은 채널일수록 영향력이 커지고 그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유명해지고 광고 수입원도 많아지거든요. 광고주들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꾸준히 영상을 보는 곳에 광고를 내고 싶을 테니까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고요? 비결 알려드릴게요. 라이브 방송이란 방송국에서 만드는 방송 프로그램에는 라이브 방송과 미리 촬영한 후 편집해서 내보내는 녹화 방송이 있어요. 라이브 방송은 생방송이라고도 하는데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이 동시에 이루어져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방송을 볼 수 있죠. 라이브 방송은 현장의 생동감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비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출연자의 실수로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게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미리 촬영한 내용을 내보내는 녹화방송은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실제 방송되는 시간보다 많은 양을 촬영한 후에 방송 시간에 맞게 편집을 해서 내보낼 수도 있죠. 콘서트나 공연처럼 현장의 생생한 열기를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방송의 경우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고 드라마처럼 출연하는 사람이 많고 스튜디오가 아닌 곳에서 촬영을 많이 하는 경우는 녹화 방송을 많이 해요.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리 촬영하여 업로드하는 형태가 많지만 라이브 방송 역시 많이 한답니다. 자신의 채널을 보는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채팅을 통해 소통하면서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 유튜브 채널은 개인의 상상력, 창의력, 아이디어와 끼로 만들어지는 방송이다 보니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혹은 출연자의 실수조차 재미의 일부분이라고 보는 분위기죠. 그래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라이브 방송을 즐긴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들이 생기는 것을 오히려 유튜브 방송만의 매력으로 만들기도 하죠. 와,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명한 크리에이터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분야에서 운영하고 싶나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공한 크리에이터들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채널을 운영하며 유명해진 크리에이터들을 향해 자신 혹은 자신의 채널을 브랜드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말해요. 성공한 크리에이터 몇 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대도서관 TV, 대도서관. 회사에 다니며 아프리카 TV라는 곳에서 1인 방송을 하다가 유튜브 채널로 옮겨왔어요. 구독자 수가 200만 가까이 되는 대도서관은 개인 방송을 진행하며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 욕설을 하지 않고 시청자들과 소통을 하며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도 즐길 수 있는 방송을 하고 있죠.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과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을 담은 책도 냈어요. 아프리카 TV, 유튜브에 이어서 최근에는 트위치라는 새로운 곳에서 방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와, 간니니니 다이어리, 간니니니 들어보았나요? 간니와 닌니라고 불리는 키즈 크리에이터 자매의 일상을 다룬 채널이에요. 오늘은 뭐하고 놀까? 라는 컨셉으로 자매가 체험하고 노는 소탈한 모습에 영상을 올려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또 마이린 TV, 최린, 활약이 대단한 키즈 크리에이터 중 하나인 마이린 TV의 최린 친구는 어린 친구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놀잇감은 물론이고 먹는 방송 등 다양한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대요. 이 밖에도 먹방 쿠팡 크리에이터 소프, 먹방 크리에이터 벤츠,
축구 중계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 감스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방송으로 유명해진 헤이 지니 등이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채널을 운영하며 성공한 크리에이터로 불리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는 거, 즐길 수 있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먹방은 먹는 모습을, 쿡방은 요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송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재미있어 하는 분야, 정말 잘하는 분야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어보세요. 유튜브에도 예절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세상이 점차 커지면서 그 안에서 지켜야 하는 미디어 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인터넷에서는 어떤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있죠. 바로 이러한 익명성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나 사진 등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거나 욕설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죠. 그 글을 본 사람 중에는 누가 남긴지도 모르는 댓글을 뜬 소문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무턱대고 진짜라고 믿고 더 심하게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기자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죠. 사이버 수사대를 통해 댓글을 남긴 사람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남긴 댓글로 인해 누군가 상처를 받아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도 많아졌답니다. 경각심은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조심하는 마음을 말해요. 유튜브 세상 역시 누군가의 채널과 영상에 악의적인 댓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이 악성 댓글을 남겼다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죠. 누군가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댓글을 남기는 건 위험해요. 장난 전화처럼 단순히 심심풀이로 나쁜 글을 올리는 것도 아주 위험하고요. 재미삼아 가벼운 마음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댓글을 본 사람이 정신적인 피해를 받거나 고통을 받은 것이 증명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마주하지 않는 온라인 세상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온라인 세상도 엄연히 규칙과 질서와 예절이 존재하는 곳이고 그런 것들이 잘 지켜져야 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동영상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즐기는 태도가 유튜브 세상을 더 즐겁고 활발하게 만든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해요. 크리에이터 역시 자신의 채널을 찾아와주는 이용자들에게 예의를 지켜야 하고요. 유튜브에도 예절이 필요하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돈을 버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구독자 수가 많은 유명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돈을 많이 번다고 알려져 있어요.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수입을 얻을까요? 첫째, 광고를 실는 생기는 수익이에요. 예전과 달리 지금은 많은 광고주가 유튜브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광고주가 텔레비전 방송 대신 유튜브에 돈을 주고 광고를 틀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면 텔레비전에서 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영상의 앞이나 중간에 광고가 들어가서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광고를 보게 된답니다. 사람들이 광고 전체를 시청하거나 광고를 클릭하는 등 광고가 노출되는 정보에 따라 광고 수익이 생기게 되죠. 둘째, 일명 PPL이라고 부르는 간접 광고 수익이에요. 기업 등에서 제품을 받아 자신의 영상에 그 제품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주고 수입을 얻는 거예요. 채널의 구독자들은 영상을 보면서 크리에이터가 착용한 옷이나 신발, 액세서리 혹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러한 관심과 호기심이 제품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제품 노출에 대한 비용을 주고 그로 인해 크리에이터는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죠. 셋째, 크리에이터가 직접 광고를 기획, 제작해서 얻는 수익이에요. 크리에이터는 이미 영상을 직접 기획, 제작, 촬영하는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예 크리에이터들에게 광고를 맡기는 기업도 있어요.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크리에이터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개성이 담긴 광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와, 여러분들 돈 버는 방법 일 수도 있겠네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꾸준히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채널을 꾸준히 찾는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요. 텔레비전 방송이 높은 시청률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실 새로운 것을 창작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고민과 노력을 할 거예요. 한번 느낀 재미가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든 창작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지속시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작가가 새로운 작품을 쓰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터에게도 노력이 필요해요. 크리에이터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채널의 정체성을 잘 찾는 것부터가 중요하죠. 자신이 잘할 수 있고 잘 아는 분야를 선택해 방송을 만들어야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또한 누구를 대상으로 방송을 할 것인지 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모든 사람의 공감을 얻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혼자 방송 전체를 책임지는 일은 쉽지 않아요. 원래 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협력해서 만들어지던 것이었으니까요. 짧은 방송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이랍니다.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기억되어야 하니까. 그렇다고 강한 인상을 심기 위해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의 방송을 만드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내 채널을 찾는 구독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면서 새로운 구독자를 늘리려면 크리에이터가 늘 노력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크리에이터들은 소속사에 들어가기도 해요. 소속사는 크리에이터가 더 좋은 환경에서 방송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MCN, 멀티 채널 네트워크, 다중채널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크리에이터들의 소속사는 크리에이터가 방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저작권 관리나 광고 계약 같은 개인이 하기 어려운 업무를 대신 진행해 준다고도 하네요. 여러분들만의 컨텐츠 개발해 보세요. 방송을 위한 준비,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략하게라도 대본을 준비하는 게 좋대요. 방송에 필요한 소품이나 음악도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바로 여기에 보이는 것들이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편집 프로그램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여기 보여줄게요. 윈도우 무비 메이커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무료라서 초보자가 쓰기에 좋대요. 하지만 비교적 간단한 편집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는 음향과 영상 편집 전문 프로그램이에요. 체험판 사용 기간이 끝나면 결제를 해야 하는 사용할 수 있는 유료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베가스, 손쉽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편집을 할 수 있대요. 하지만 한글 자막을 넣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고 하네요. 파워 디렉터 시리즈는 영상 편집에 필요한 기능적인 기능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요. 무료 체험판을 받아 사용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좀 많이 쓰고 있는 키네마스터, 또 무비 플레이어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맞는 걸 찾아서 하다 보면 전문가 프로그램 편집을 할 수 있겠죠? 유튜브 크리에이터에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성공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훌륭한 외모? 혹은 사람들이 배꼽을 잡게 만들 개그 본능이나 예능감? 또는 끼? 이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채널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래요. 자신이 만든 채널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만들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물론 어떤 일을 하든 책임감과 성실함이 필요하지만 크리에이터는 더욱 그래요. 만든 사람조차 애정을 가지지 않는 채널에 누가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크리에이터가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또 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재미만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채널에 많은 구독자가 생긴다는 건 그만큼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죠. 자신이 한 행동, 뱉은 말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기억하고 신중하게 영상을 만들어야 해요. 또 중요한 건 도전 정신과 끈기예요. 정말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성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좋아요랑 조회수, 구독자 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분명 크리에이터의 일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크리에이터에게 도전정신, 노력과 끈기, 책임감이 없다면 사람들의 부러움은 물거품이 되고 말죠. 크리에이터 꿈을 꾸고 있다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크리에이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이죠. 채널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책임감과 성실함, 도전정신과 끈기. 여러분들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제대로 한번 즐겨볼까요? 전 세계 유튜브 열풍이 불어닥쳤어요. 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의 하루 일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유튜브 코리아에 따르면 유튜브에는 1분마다 400시간이 넘는 분량의 새 동영상이 올라온다고 해요. 아무리 유튜브를 좋아한다고 해도 이 동영상들을 다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올라오는 영상 중에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해로운 영상들도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제대로 즐기려면 나름의 규칙이 필요하답니다. 우선 나에 대해 잘 알아야 해요. 내 관심사나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등 내게 맞는 기준을 세운 뒤 그 기준에 맞는 영상을 선택해서 보는 것이 좋아요. 조회수가 높거나 유명한 크리에이터의 영상이라고 무조건 보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죠. 짧은 영상이라고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온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유튜브만 보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리고 이용하는 시간을 스스로 정해놓으세요. 유튜브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화면을 오랜 시간 들여다보면 눈에 피로감이 쌓여서 시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유튜브 세상에는 매일 수백, 수천 편의 영상이 계속 쏟아져 나와요. 이 중 내 흥미를 끌고 도움을 줄 만한 영상을 잘 선택해 보는 것이야말로 유튜브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아닐까요? 지금까지 얼렁뚱땅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